이 JTBC의 단독 이래가지고 또 단독이야? 네, 근데 뭐 이것도 그냥 뭐 웃고 넘어가는 뉴스입니다. 네. 단독 당선 후 명태균과 김여사 만났다. 김영선 진영역 만남 인정 뭐 이래가지고 원래 알려진 네. 거 아닙니까? 네, 뭐 만났겠죠. 그리고 뭐 지난번에 뭐 근데 이제 김영선 씨가 이제 인정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6월 13일 날 윤석열 당선 뒤에 첫 공식 일정으로 김건희가 봉하마을 방문을 위해서 경남 김해의 진영역으로 내려갔을 때 이때 명태균, 김영선 등하고 비밀리에 만났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 당사자들은 줄곧 의혹을 부인해 왔다. 네. 그런데 JTBC가 취재를 해보니까 김영선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원 당선 후 2022년 6월 13일 KTX 진영역에서 김건희 여사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서 진술을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만난 경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됐으니 김건희 여사가 진영에 온다고 해서 텔레그램으로 직접 만나자고 연락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명태균 씨하고 같이 와도 된다고 해서 함께 갔다. 네, 이렇게 진술을 했다. 그리고 이때 이 봉하마을 방문하기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명태균 씨한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있는데 그것도 요 정황을 뒷받침을 하고 명태균 씨가 먼저 자리를 뜬 뒤에 김영선 전 의원만 남아서 김건희 여사를 독대한 것으로도 이것도 이 조사가 됐다. 그리고 이 모임이 그때 이제 6월달에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단수 공천 받은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검찰은 보고 있다. 뭐 특별한 새로운 소식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의심, 썰로 카더라가 확인됐다는 거죠. 그렇죠. 본인 입으로 본인이 검찰에 진술한 걸로 확인이 되는 거고, 뭐 우리가 이제는 거의 뭐 익히 알고 있는 이거는 뭐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이라는데 공천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뭐 모든 것을 이제 다 뭐 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구나. 이루어졌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라 이번 주 보니까 시사인이라는 데서 아예 명태균 씨 카톡과 텔레그램 이거를 다 김건희 여사하고 나눈 대화 이런 걸 다 깠더만요. 엄청 그랬더라고요. 네. 야, 여기 보면은 뭐 그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야. 그 뭐 저기 지금 뭐 마산 앞바다에 저기 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왜요? 마산 앞바다에 뭐요? 그 꿈이 뒤숭숭하다는 그 왜 그래가지고 그거죠. 네. 네, 그것도 다 카톡에 이제 나와서 보도된 그쵸? 거잖아요. 네. 꿈이 뒤숭숭하니까 뭐 어디 가지 마라. 늦게 가라. 해외 순방 일정 바꾸고 뭐 이런 거. 네. 네. 여기 보면은 막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목이 재밌죠. 우리 이제 진 교수님 이름도 나오고 네. 그 재밌는 대목이죠. 네. 참 하여튼 여기 보면은 여기 시사인 어디 갔어 이거? 시사인은 좋은 패널입니다. 예? 좋은 매체예요. 좋은 매체다. 좋은 매체죠. 네. 김민혜도 자주 출연하고. 자주 출연해요? 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출연 안 합니다. 그 정도 됐지. 뭐 난 몇 달에 한 번 출연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출연하고 네, 뭐 아무튼 시사인을 찾기가 이렇게 힘들어. 여기서 이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찾는데 네이버 연모구나. 어디 갔어 이거? 시사인의 그 기사를 찾으려고 하는데 네. 여러분 시사인도 많이 구독하십시오. 구독을 해야 돼요? 야, 이건 문자 공개고 카톡, 텔레그램 공개. 어이구 이렇게 많이 이거를 보냈어요. 예. 정말. 김건희 여사가 일단 제 남편 번호 알려드릴게요. 자꾸 근데 이분은 글씨를 치면서 자꾸 구도점을 찍어요. 일단 제 남편 번호 몇 일릴게요. 이렇게 찍어. 그러니까 명태균 씨한테 윤석열 번호를 알려준 게 김건희가 알려줬다. 그러니까 이거 입력해 놓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여론조사를 또 보냅니다. 내일 오후에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보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냅충성. 그러니까 이미 여론조사니 뭐니 다 이 여사님이 챙기고 있었다 이때부터. 그렇죠. 캠프 시절부터. 그리고 뭐 등등
야권 내 오세훈 차출설 솔솔 이준석 나쁘지 않은 음모론 뭐 등등 이런 기사를 막 보내고 예? 이 여론조사 관련 기사도 계속 보내고 예? 뭐 이런 거 보내고 뭐 골수 반윤 양상훈 이거 지난번에 나온 그 찌라시 이런 것도 윤석열한테 보내고 예? 이런 일들을 쭉 하고 근데 이제 진중권 교수 얘기도 나오고 뭐, 예? 훌륭하네요. 진중권 교수 얘기는 훌륭한 보도라고요. 제 말은 예. 오해 없으시게 들으세요. 진중권 교수 얘기는 이제 이준석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다가 그건 뭐냐면 이준석이 이제 만난 사실을 공개를 해서 이게 골치가 빠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김건희 여사님 이렇게 돼 있는데 큰일이네요. 왜 준석 씨가 좀 이렇게까지 발설했을까요? 남편에게는 완전 콤마 악재인데요. 유 일부러 콤마 집에서 콤마 만점 난 건데 유 선생님께서 콤마 단단히 콤마 말씀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요게 이제 이렇게 보내고 그다음에 또 오늘 오전 콤마 노량진 가서 콤마 청년들 만점 나고 콤마 중식은 콤마 진중권 교수 점 비밀회담 콤마 저녁 콤마 정점 운찬 교수 이렇게 보내고 네. 정운찬? 네. 아 정운찬도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점심은 진중권 교수님 먹고 저녁 때는 정운찬 교수랑 먹고. 정운찬 교수님은 네. 그렇군요. 그 저 이거 딱 발견한 이후에 아 이거 점심 이때 먹었어? 그랬는데 요건 찾아보니까는 먹었다고 또 CBS 라디오에서 당당하게 또 말씀하셨더라고 또. 비밀이 없으셔. 네, 이때 CBS 라디오에서 내가 윤석열 해서 또 만났다. 윤석열 만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네, 그래갖고 아이 이것도 그걸 또 얘기를 또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MBC는 이런 보도도 했어요. 단독 집권 1년 뒤부터 내란 계획했나? 계엄 선포 쉽게 절차 바꿔. 예, 이랬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23년 6월 28일 군의 계엄 실무 편람이 대폭 수정이 된다. 근데 이 계엄 실무 편람이라는 거는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절차를 실무적으로 규정을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계엄을 선포하려면 일단 이거부터 찾아봐야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군 작전권을 가진 합참이 계엄 선포를 판단해서 건의하게 돼 있었대요. 왜냐하면 계엄은 전쟁이나 소요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만 선포할 수 있게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그거를 1차적인 무슨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군 작전권을 가진 합참이 1차적으로 뭐를 내게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이 합참의 역할을 아예 없애버렸다 이때. 대신에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도록 바꿨다. 이 편람을. 그래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계엄을 사실상 주도할 수 있게 만들었다. 네, 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원래 합참과 국방부 검토를 거친 계엄 건의가 국무총리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거친 뒤에 대통령이 이를 최종 승인하도록 돼 있는 게 원래 이 편람의 내용이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것을 국방부가 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NSC를 거쳐서 선포할 수 있게 바꿨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와 NSC의 심의를 형식적 절차로 바꾼 거다. 아주 그러면은 간소화한 거죠. 계엄 선포 절차를.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계엄의 원래 성질에 맞게 하려면은 진짜로 이 전시 상태에 준하는 무슨 난리가 나는 상태여야 되니까 네. 사전에 선포하기 위한 준비라든가 요건을 판단하는 절차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당연히.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냥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게 예, 바꿨다. 요렇게 이제 그런 걸 어디서 보도했다고요? MBC. 아 훌륭하네. 예. 그리고 그걸 또 찾았대. 이렇게 하고도 국무회의 의결도 없이 불법적으로 이분이 계엄을 선포를 하고 NSC도 안 열었다. 지가 이렇게 바꿔놓고도 그 NSC도 안 열고 그리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하도록 돼 있었던 내용도 통보로 바꿨더라. 통보와 통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공식적인 절차를 갖춰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게 통보이고
통보는 사실상 그냥 알려주는 것이다. 예, 이렇게 김경호 변호사 군 법무관 출신인. 근데 헌법에 통고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렇겠죠 아마. 뭐 네, 제가 근데 뭐 근데 저걸 바꿀 그러는데. 수 있다고? 저걸 바꾼다고 그게 효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쵸, 그냥 실무적인 것에 불과한 거죠. 뭐, 왜 바꾼 거야? 네. 그러니까 뭔가 작업을 진행 중이었겠죠. 이해할 네. 수 없는데? 그럼 개헌을 먼저 하려고 했다는 거야? 무슨 모르겠습니다. 소리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합참은 이게 합참은 계엄을 실행하는 곳이지 검토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에 불과하고 통보가 된 거는 이유가 뭘까? 합참이 지금 변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합참의 변명 뭘까요? 그래, 헌법에 통고야 지금 확인해봤자 77조 상. 그러니까요. 그래요. 네. 그러면 왜 편람의 통고가 통보로 왜 바뀌었을까요? 네. 합참의 설명 뭘까요? 네, 퀴즈. 법을 잘 몰랐다. 틀렸습니다. 이거 오타다. 맞췄습니다. 진짜? 맞췄다. 네, 김준우 정답. 진짜? 네. 그리고 MBC 단독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뀐 매뉴얼은 극비로 관리, 이전 건 보름 내 파기하라.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 예, 리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은 계엄 선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완전히 바꾼 계엄 실무 매뉴얼을 극비로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바꾸기 전의 매뉴얼은 서둘러 파기하라고도 했습니다. 라는 건데요. 내란 한 달 전인 작년 11월 4일 합참이 계엄과 직접 관련된 31개 부대에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제목이 계엄 실무 편람 표기 및 관리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계엄 과정에서 합참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으로 간소화된 계엄 매뉴얼을 비공개 처리해라 라는 내용이고, 이거를 표지 맨 앞에 문서를 받은 부대별 사본 번호를 매기게 하고 1과 이후에 서류함에 잠금 보관해라. 그래서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썼고 바뀌기 전에 매뉴얼은 파기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보름 안에 파기한 뒤에 조치사항 보고해라. 이렇게 꼼꼼하게. 그럼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냐? 아니요. 네, 이거는 처음이다. 네. 네, 이렇게 계엄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위해서 보는 매뉴얼을 기밀로 지정하고 이전 매뉴얼을 파기하라고 한 거에 처음이다. 그리고 이렇게 비공개 처리하면 외부 열람이나 복사도 안 되고 정보 공개 청구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그러니까 군이 계엄 실무 편람을 개정한 적은 있는데 이런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수상하다. 예. 수상하다. 합참은 뭐라고 했느냐? 계엄 실무 편람 원래 비공개이기 때문에 표지에다가 비공개라고 쓰라고 한 것뿐입니다. 그런 것뿐이다. 네, 라고 코미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뭐를 하는 거야 도대체? 네, 그냥 뭐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를 뭐. 네. 저러고 다 세금 받고 나중에 연금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열받네요 진짜. 이렇게 이거 간소화하도록 바꾼 후에 감추고 왜 감추겠습니까? 쪽팔리니까. 네, 쪽팔리니까요. 아니요. 나중에 문제될까봐. 나중에 문제되면은 이런 거 바뀐 거 이런 거 못 찾아내게 하려고 다 이렇게 은폐하고 이런 깜찍한 사람들, 이런 깜찍한 짓거리.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그 기록물에서 뭐 저기 하는 얘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 대통령 기록물 지정이요? 예, 뭐 기록물을 어떻게 한다 이 뉴스가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당이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네. 좀 빨라. 지금 또 준비해놨네요. 야, 뭐 많아 오늘. 야, 약과. 야, 나이가 나온다. 오란다는 뭐야? 오란다 몰라요? 추억의 오란다. 추억의 오란다. 야, 자, 이 기록물 얘기는 이제 이틀 전에 JTBC가 이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탄핵 선고 임박 대통령 기록물 비공개 기준 용역, 임기 남은 기록 관장도 교체. 그것도 웃기더라고. 갑자기 기록 관장을 교체해. 네. 그럼 이건 최상목이 교체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가서 문 두드리시죠. 말도 안 되는. 어이 상목이, 나 준우야. AMC 30명을 이끌고 오케하자마로 왔다. 네. 최상목의 목을 내놓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오늘부터 김준우의 야망의 전설이 시작된다. 당 떨어져서 뭐라도 말도 못하겠다. 오케하자마 몇 년도입니까? 네. 오케하자마 전투 몇 년도입니까? 모르죠. 1560년입니다. 이거 진짜. 노부나가의 야망을 하면은 외우게 된다. 이런 김민아가 국회로 가야 되는데. 네?
혼노재변 연년도입니까? 네, 제 기억에 잘 기억 안 나지만 김민하 그때 전략공천 안 줘서 정의당이 원외로 간 것 같아요. 1582년. 네. 세키가라는 1600년. 아이 뭐 맞나? 이거는 좀 제가 한지 오래돼갖고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다 맨날 틀린다고 정확한 지적을 또 해줬습니다. 귀현이는 늑대 유혹이랑 그놈은 멋있었다지. 그놈은 멋있었다요. 네. 엽기적인 그녀가 아니다. 그쵸. 제가 또 헷갈려가지고. 네. 엽기적인 그녀는 나우누리의 유머 게시판에 누가 연재한 맞아요. 그 연재물일 거예요 아마. 네. 자, 이 기사의 리드는 이렇게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윤석열이 2022년 6월과 9월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2022년 6월과 9월에 대통령 기록관이 발주한 연구 영역을 보면은 대통령 기록물 적극적 공개를 위해 비공개 정보 세부 기준을 개편하겠다고 적었는데 이거는 집권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그러니까는 이때는 남의 흠 잡을 때는 자 대통령 기록물은 적극적으로 내가 공개를 할게요 이러면서 비공개 정보 세부 기준을 개편하겠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연구 영역을 발주를 했다 이거예요. 자기가 당선된 직후에는. 그런데 지난달 24일 본인이 이제 임기 끝날 때 되니까 연구 영역의 성격이 180도 달라졌다. 최후 변론하기 하루 전날에 대통령 기록물 공개 재분류 연구 용역 발주를 이제 하는데 사업명이 이건데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을 분석하고 재정비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적극적 공개라는 말은 없고 그 다음에 이걸 뭐 비공개 세부 기준의 대상 기준 범위 사례를 상세히 수정하고 보완하라고 적혀 있는데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공개로 재분류된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하라는 지도 써 있었다. 최종적으로는 비공개 세부 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비공개 이 심상보 전 대통령 기록관장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비공개 기준을 세부화할 때 적극적 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공개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극적 공개라고 하는 거를 빼버렸다는 거는 그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관 측은 원래 매년 해왔습니다. 이거는 결과가 정해져 있는 그런 연구는 아닙니다. 대통령실의 지시도 아니고 탄핵 심판과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 영역 공고에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자료가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 기록물을 비공개로 결정해 왔는지가 46가지 사례로 첨부가 돼 있대요. 뭐가 비공개 사례인지. 대통령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은 물론 경호처에 온 택배 물품 목록까지 다 비공개 사례에 포함이 돼 있다. 네? 택배로 뭘 받았길래? 모르죠. 그러니까는 이게 횡령 배임의 의심이 나네. 각종 개인 정보와 사생활 정보들이 비공개 예시로 쭉 나열돼 있고 심지어 개인의 정치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도 비공개 대상으로 적혀 있어서 그러면 어떤 기록물이든지 비공개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기준이고 그래서 요런 거를 이게 내부 기준, 대통령 기록관의 내부 기준으로 돼 있고 요걸 근거로 이제 정보 공개 청구나 행정 소송에서 대통령 기록관이 그동안 비공개 결정을 해왔다. 그리고 이게 내부 기준이 이렇다라고 지금 요거를 연구 영역을 줄 때 이 기준대로 재분류를 해라라고 지금 연구 영역을 줬다. 네. 결국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뭘 했는지 또 어떤 돈이 오고 갔는지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석유가 발견됐다와 관련된 서류 보고서 이런 것도 다 비공개로 바꿔놓지 않았을까. 좀 많이 흘리셨네요. 이제 이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먹을 때 흘리고 지금 당이 없습니다. 네. 당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예요. 당이 떨어졌다는 것은. 투명성이라는 이슈가 참 확보되기가 어려운 나라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투명성에 뭐 보통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러게. 한국 투명성 기구라고 하는 조직도 있는데 그게 그 전 세계에 다 있죠. 그게 이름 까먹었다. 영어로 뭐가 있었는데. 아니죠. 그건 저거다. 네. 매니페스토 말고 아이 뭔데. 이제 다 까먹었어. 노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끝난 것 같아요.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입니다. 방송 오늘 지금 시작했다. 방송 지금 뭐 아직 시작도 안 했죠. 10시 반에 시작한 거다. 네, 방송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지금 네. 시작도 안 했다. 아빠 오늘은 두유가 떨어졌습니다. 두유 떨어졌어요. 네.
야. 소속기 몇 벌 있나? 한 벌 있습니다. 네, 바닥 밑에 지하 있다. 네, 그렇습니다. 탄핵되는 거 맞죠? 탄핵돼요. 네, 탄핵됩니다. 네, 국제투명성기구 맞아요. 국제투명성기구가 TI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TI요?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는 그 그래픽 카드가 좋은 거 뒤에 TI가 붙죠. 그래, 그렇습니다. 네. 한국에도 있어요. 국제투명성기구 지부가 있어서 예전에 공수처 설치 촉구 공동행동을 만들 때였나 뭐 하여튼 무슨 뭐 저 연대 활동을 같이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투명성기구랑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가장 힘이 셌을 때 언제인 줄 아세요? 생길 때. 네, 만들기 전입니다. 만들기 전에 공수처 제일 셌고 만든 이후에 이렇게 맨날 무시당하고 이렇게 맨날 무슨 뭐 동네 북대고 오늘도 또 끌려 나가가지고 자꾸 사퇴하라고 그러고 무슨 뭐 네가 뭘 했냐라고 그러고 우상호 의원마저 그 이제 없애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근데 참나. 저는 강화하자는 입장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근데 솔직히 윤석열 정권 시기에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럴 거면 없애라 그러면은. 네? 이럴 거면 전제 이럴 거면 뭐 이게 나는 참 그러니까 공수처를 그렇게 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욕을 하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조직이라고 하고 그렇게 욕을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공수처를 진짜 뭐 공수처 검사들이 떠나고 관두고 윤석열 정권에서 미래가 없으니까 막 처음에 관두고 떠나고 이랬잖아요. 충원은 안 해줘요. 네. 충원은 안 해줍니다. 그렇죠. 그 인사를 안 내주죠. 네. 누가 윤석열이. 그리고 공수처장이 이제 임기가 다 돼갖고 없어졌어요. 공수처장을 임명을 안 합니다. 그쵸. 그리고 왜 임명을 또 안 하냐? 처음에는 공수처 무용론자를 공수처장으로 보내고 싶어해요. 그렇죠. 윤석열이. 그게 누구냐? 지금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가 있는 김태규라는 좀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한 분이 그분이 공수처는 무슨 뭐 거의 뭐 악마의 자식이라고 하는 분인데 진짜 웃긴 인사죠. 공수처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공수처장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약간 이준석을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도대체 뭐냐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보내려고 그러니까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좀 우리가 그치. 감당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같은 편이어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래 그러면 알았어. 그런 다음에 또 추천을 안 해요. 그게 장기화돼가지고 공수처가 해야 될 일이 법상으로는 할 일이 많은데 그쵸. 다뤄야 될 일이 많은데 뭐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 와중에 막 조직 장악을 또 시도를 하고 왜냐면 또 줄을 설 거 아닙니까? 또 그 와중에 공수처 검사도 사람인데 예? 친윤 조직에 줄을 막 서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고 남은 사람들은 또 뭐 그러는 와중에 결국은 2명을 결국 우여곡절 끝에 막 여당이 들어눕고 이래가지고 추천을 못하고 이러다가 2명을 결국은 후보 추천을 하고 그중에 윤석열이 선택한 사람이 오동훈 처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동훈 처장도 사실 그렇게 뭐 센 공수처장이냐? 아니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럴 거면 제가 그랬어요. 카르마를 타줘라. 그렇게 싫으면 없애라 그러면 왜 없애고 그거를 그러면 수사 권한을 가르마를 타서 공수처가 수사해야 될 거를 검찰더러 하라고 그러든지 그럼 차라리 그리고 무슨 뭐 역사의 판단을 받든지 없애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만들어가지고 뭐냐 이게 도대체 공수처더러 수사는 다 쥐고 있으라고 한 다음에 수사는 다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다 뭉개게 만들어버리고 사람도 안 주고 욕은 공수처가 먹게 만든 다음에 전 정권 탓이요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결국은 지금까지 하고 있다. 예? 그때 사실 더 웃긴 조직 있죠. 대통령 감찰관. 그 이석수 이후에 임명이 지금 현재 특별감찰관. 거의 지금 거의 한 7, 8년 임명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전 정권이 임명 안 했다고 얼마 욕을 해댔습니까? 그쵸, 예. 전 정권 왜 임명 안 하냐 들어놓고, 예, 뭐 그래놓고서는 윤석열 안 했잖아 또 자기들도. 네? 문재인 정권은 그 핑계라도 있었어요. 공수처가 네. 대신할 거다. 공수처가 있는데 우리가 왜 임명하냐? 이래 그 뭐 저는 그 핑계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수처는 공수처고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이지. 근데 아무튼간에 공수처가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 설명도 없잖아요. 없죠. 아무 설명이 없잖아요. 아무 설명이 없어. 무슨 얘기가 있어야지. 아무 설명이 없고 뭐라고 하느냐? 북한 인권재단 이사랑 같이 추천하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그거는. 상관이 없죠. 네. 중간에 한동훈 씨가 손들고 그러면은 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별개로 제가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했다가 그냥 무시당했잖아요. 그냥 그렇지,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하는 거냐? 그거 없애려면 그거부터 없애야지. 다 그거를 더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뭘 하는 건지. 참. 그러다가 근데 제가 뭐 지금은 확인 안 해봤는데 그게 있잖아요. 있는 조직이잖아. 그래서 어딘가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광화문 어디에. 있어요 그게. 네. 네. 그러니까 있어요. 나라가 이게 세금이 이상한 임대인 배를 지금 불려주고 있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우수 변호사님 괜찮으신가요? 다크가 얼굴을 덮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네.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 왜요? 화장실에 한 번씩 갈 수도 있잖아. 아 그러니까 네. 뭐 가세요 그러면 화장실. 100분이 지났으니까. 네, 화장실도 뭐 네. 그것도 뭐 노화의 증상이기 때문에 네, 뭐 80에서 100분 기준으로 당이 떨어지고 미나바오는 필리버스터를 엽니다. 정확합니다. 네, 저는 뭐 지금부터 그렇습니다. 화장실도 가시고 네. 마음껏 하세요. 네, 뭐 좀 다녀오겠습니다. 본인 유튜브인데 뭐 내 유튜브인가? 뭐. 네. 그렇지 뭐. 네. 뭐